자서전 쓰기 자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2000년이잖아요. 제가 강의하기 시작한 것도 2000년이고, 이 그림에 나오는 신임재 씨, 이분도 거기 참가해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가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은 참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일산에 사는 주부 신임재 씨는 집안 정리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책상이라야 밥상에 흰 수건을 깔아놓은 작은 안진뱅이 책상이지만 신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집필실이다.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하고 닮았나요? 탤런트 중에서 강씨, 강부자 씨 닮았죠?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딱 보면서 강부자 씨 아닌가 그랬는데 신임재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거기 교육에 참가하셨고 또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또 숙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안진뱅이 책상 앞에 딱 앉혀놓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노트 펴놓고 한자 적어 나가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썼다 그런 얘기고, 오늘의 주제는 아들의 이야기다. 이 사람이 지금 자서전 쓰는 거니까 주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쓸까? 오늘은 뭘 쓸까? 뭘 쓸까?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데 오늘 쓸 이야기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키울 때, 딸을 키울 때 어떠했는지 에피소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떠오르실 거고, 또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쭉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이렇게 글로 변할 수 있으면 이것이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의 방이라는 작은 제목을 쓰고 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필름 끊긴 영화처럼 툭툭 끊어져 떠오른다. 아장거리며 품에 달려들던 아들에게서 나던 달콤한 우유 냄새. 고등학생 때 절뚝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다리에서 본 시퍼런 피멍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낸 워크맨의 파편들.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상상이 되죠?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니까 지금 신임재 씨하고 아들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기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아장거리며 달려오는 그런 아주 귀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탁 시간이 지났어요. 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놈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왔는데 뭔 일이 있었겠죠. 딱 보니까 다리에 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또 엄마 입장에서는 막 억장이 무너지겠죠. 이놈의 새끼가 이게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워크맨을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워크맨이 뭔지 아세요? 음악 듣는 거. 카세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옛날 카세트 라디오. 그거를 갖고 다니는데 아들 앞에서 산산조각을 냈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음악만 듣는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그런 사연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재수생이었던 아들을 불심검문하던 경찰 앞에서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 며 동네 사람이 모이는 줄도 모르고
눈물 범벅되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즈음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진다.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죠. 아들이 재수를 했대요. 근데 이놈이 뭔 짓을 했는지 강도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억장이 무너지겠죠.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강도처럼 보이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글로 한자 한자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글이 진도 나가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빙그레 웃다가 울기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글을 써내려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이분이 여기 다닌 거는 한 12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2회기. 그러면은 한 달에 4번씩이니까 한 3달 정도 다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간이 더 지난 거죠. 1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수업하는 건 없죠. 한 3달 정도 수업을 받았는데 나머지 기간 더 해가지고 1년 동안 글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 쑥을 캐러 다니던 어린 산골아이가 장성한 아들을 장가보내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기까지 넘었던 삶의 고개들로 채워진 노트가 100쪽을 넘었다. 이분이 1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양이 얼마냐 하면 A4 용지 100장. 엄청나죠? 100페이지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 물론 손으로 쓰면 그렇게 작게 쓸 수가 없으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0페이지는 나와요. 책으로 만들면. 요런 단행본 책자로 만들면 200페이지면 괜찮은 두께죠. 그 정도의 양이 됐다. 나이 먹으면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언젠가 내 손으로 태워버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사 다닐 때마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내 흔적을 막상 없앤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사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 없애버리면 허전하잖아요. 추억할 게 없고. 뭐 그까짓 게 뭐 필요 없어. 뭐 무슨 필요가 있냐. 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본인은 그런지 모르지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쉽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돌아가셨는데 기억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아쉬운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흔적을 없애버리면 너무 허전하니까 이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뭐였나. 이제 설명이 쭉 나오죠. 마침 그때 민예총 문예 아카데미에서 하는 여기 명칭이 나왔네요. 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이겠죠. 자아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라는 강조의 광고를 신문에서 발견했다. 유명인들이나 쓰는 자서전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쓴다는 게 우스웠지만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 문구에 솔깃해 문화센터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신씨였지만 덜컥 등록하고 말았다. 이때 광고를 냈던 거예요. 신문 광고였겠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아 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 그러면서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임재 씨가 등록했단 말이죠. 교실에는 사업가와 교사에서 30대 주부까지 다양한 그렇지만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숙제로 내준 종이 한 장 채울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사건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강좌는 3개월로 끝났지만 신씨는 두뇌의 창고에서 꺼내온 삶의 조각들을 계속 이어붙였다. 그러다 때로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과도 만났다. 고3 시절 자신의 욕심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기면서
학급 동료들로부터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이나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한 아들과 겪었던 험악한 갈등과 단절은 그저 가슴에만 묻어두고 싶기도 했다. 여기를 읽어보니까 또 사건이 하나 있네요. 대학을 2번 낙방했대요. 2번 낙방했으니까 한 번 더 시험 보면 삼수가 되잖아요. 재수, 삼수. 그러니까 삼수까지 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았겠죠. 이 남들은 한 번에 척척 붙는데 넌 뭐하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싸웠겠죠.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를 그냥 묻어만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거기 밑에서 5째 줄, 6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떠오른 기억은 다른 사건과 잊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전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평소엔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기억들도 같이 연달아서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새로워진다,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고 사회 활동에도 낙오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정리를 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서전의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왜 없었겠어요? 맨날 행복할 수는 없죠. 뭐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세요. 예.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그 당시에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랬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회고하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요거 갖고 가시면 2페이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내리막이 됐을 때,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내 인생에서 빼버릴 거냐? 빼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기억하기도 싫고. 근데 빼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빼는 게 옳으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뺄 수도 없고, 빼는 게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연예인 이상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몇십억 빚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빚을 잔뜩 졌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빚을 안 졌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살겠어요? 탱자 놀고 자빠졌겠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측면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그것을,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삶에서 빼서도 안 되고 뺄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서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왜 멀쩡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던 남편도 요즘에는 가끔 이 얘기 한번 써보라고 옛날 기억을 환기시켜주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자서전 쓴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특히 남편이 말려요. 집에 가면
아니 당신이 뭔데 자서전을 쓴다 그래? 어? 뭐 대단한 거 뭐 했어? 그러겠죠. 근데 뭘 대단한 걸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걸 안 했어도 자서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왜 멀쩡한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그 옛날 얘기 들춰내갖고 그렇게 들 쑤셔대는 거야? 이랬던 남편이 나중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도 한번 써봐. 이 얘기도 한번 써봐. 그러면서 권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쉬웠던 나날 그래도 스스로를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보세요. 이게 아마 그 사람의 원고를 찍은 사진일 거예요. 한자 한자 써나간 그 유필 원고. 이걸 여기다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죠. 자서전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성공담이나 위인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 업적 나열이나 입지전적 성공담 대신 진솔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라는 자서전의 중요한 덕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소리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입견은 뭐냐면 성공담, 위인전 뭐 이런 식으로 자서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잘 도전을 못한다는 얘기죠. 성공담이라 그러면 야 내가 성공을 못했는데 무슨 놈의 자서전을 쓰냐 그렇게 생각할 거고, 위인전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인데 무슨 위인도 아닌데 그런 걸 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서전은 위인전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